나왔어요. 나무의 꽃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채색으로 명암하고 색깔을 나타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무하고 이게 지금 벚꽃의 기본 색깔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자가 지금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림자만 조금 더 넣을게요.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버리면 꽃의 색깔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물과 흡사하게 흐리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제가 여기 큰 그림에다가 원래 넣었다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전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이 그림자 넣는 거 초록 부분으로 약간 넣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붓터치가 한번 가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림이 보여지는 색깔이 달라져요. 나무에도 묻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고 완전히 물을 많이 섞어서 거의 물과 흡사하게 해갖고 여기도 살짝 넣어주세요. 왼쪽하고 너무 단절되지 않게 색깔을 여기도 터치를 몇 번만 넣어주세요. 살짝 보이게.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핑크색하고 진한 핑크, 중간 핑크, 흐린 핑크, 그 다음에 햇빛에 반사되는 흰 부분들을 여기 나타내 볼게요. 팔레트는 그때그때 닦아주면 쓰기가 편하겠죠?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흐리게 바탕을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짙은 부분을 끝에다가 이렇게 맺혀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흐린 부분, 중간 부분, 진한 부분. 그리고 처음에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가장 흐린 부분만 해놨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까지 돼 있죠. 그러면은 핑크색 원색, 이게 마젠타 핑크예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지하고 잎사귀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3단계로 나타내면 아무래도 풍부하고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밋밋했던 그림들이 오히려 물감을 조절하면서 칠하세요. 근데 많이 맺힌 부분이 있고 조금 맺힌 부분이 있고 또 내려온 부분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짙은 색일 때는 나무에도 이렇게 칠해주셔도 돼요. 겹쳐서 칠해도 상관없어요. 그 색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중간에 물로 이렇게 퍼뜨리면 발색이 섞여요. 마르기 전에 진한 물감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붓으로 살짝 물을 발라서 터치를 해주면 얘가 섞이면서 아래로 흘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흐른다 싶으면 휴지로 살짝 찍어주세요. 물 맺힌 부분을.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찍으세요. 물을 섞어가면서 살짝
물감이 뭉친 부분에 물을 살짝살짝 발라줘도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색깔이 섞이면서 꽃이 뭉글뭉글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많으면 밑을 찍어주고, 물감이 맺힌 부분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부분을 채색한 후에 살짝 뒤에 가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또 왼쪽이 칠해졌으면은 뒤로 살짝 물러나서 그림을 살짝 자기 그림을 보세요. 어느 부분에 더 채색이 되어야 되는지, 필요한 건지. 그림은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니까요. 원래 지금 꽃 부분이 핑크색을 물감을 짰으면 그 부분을 원래 다 써주는 게 좋아요. 남기지 말고 진한 부분에다가 원색을 발라놓으면 상관없어요. 잔가지 위에 되도록이면 꽃잎을 찍어주세요. 굵은 가지도 진할 수 있는데 잔가지 위에 오히려 꽃이 더 많이 피거든요. 물감을 되도록이면 다 사용해 주세요. 햇빛에 비치는 흰 부분, 꽃잎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그때 채색할 거예요. 지금은 빛에 의해서 꽃잎이 핑크색만 있으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연보라색이나 꽃보라색도 색감이 있다면 이용해 볼게요. 붉은색을 이용해서 살짝 명암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핑크 계열이 따뜻한 계열하고 어울리면 상관없어요. 자, 이제 핑크색을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뭇가지에도 핑크색이 살짝 물이 많이 섞인 흐린 거라도 지나간 것과 지나가지 않은 것의 나뭇가지 색깔이 마르면 다르게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물결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그냥 이렇게 방향만 틀어져서 퍼뜨려 버리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퍼진 것처럼 보여요. 자, 모든 물감을 다 거의 사용을 하세요. 더 진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꽃잎이 전체가 다 진하게 색깔이 들어갔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물을 그 위에다가 조금씩 발라주세요. 그러면 마른 후에는 자연스럽게 색깔이 여기 그림의 캔버스에 녹아나요. 닦아낼 때는 바로바로 쓰고 나서 붓으로 물을 이용해서 팔레트를 적셔준 다음 주변을 아크릴 물감이 마르면 잘 닦이지 않아요. 긁어내면은 닦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국이 남으니까 살짝 닦아서
주변에 묻은 걸 좀 닦아주고, 다음에 이번에는 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래 이게 다 말라야 돼요. 말라야 되는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살짝살짝 지금 집에서 있으실 거예요. 빵을 샀을 때 이 빵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그림 그릴 때 도구로 나이프가 있는데 그것처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꽃잎에도 살짝살짝 제가 줄게요. 그리고 이 물감이 마르기 전에 색감을 살짝씩 더 줘볼게요. 지금 이게 캔버스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물감이 아래로 흐르거든요. 선생님들은 되도록이면 눕혀서, 캔버스를 눕혀서 채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계속 흐르게 되면은 그림을 못 그리게 되시니까, 너무 흐르는 효과만 나니까. 붓을 살짝 찍게 되면은 가늘게 찍히고 누르게 되면 두껍게 찍히겠죠. 그리고 물을 많이 섞게 되면 붓에 이 터치가 나타나고, 물을 많이 안 섞고 원색에 가까우면 물감만 묻게 돼요. 자, 이렇게 묻겠죠. 나뭇가지를 가려지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칠해놓으면은 너무 이게 또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럴 경우에 물을 이용해서 이 원색 칠한 부분에 물을 이용하면 얘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요. 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빵칼을 이용해서 여기 이 부분에 보라색을, 꽃보라색을 칠해 보려고 해요. 톡톡 찍는 방법이 있고 누르는 방법이 있고, 꽃잎이 뭉친 걸 보여주려면 짙은 색으로 한 번에 누르면 되는데, 이게 벚꽃이 꽃잎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꽃잎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려면 톡톡 찍어서. 자, 이번엔 꽃보라색이에요. 톡톡 찍어서 군데군데. 빛을 받게 되면 이 빛의 반사 때문에 꽃잎이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시선에 따라서 꽃색이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색깔이 있어서 꽃잎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을 넣으셔도 돼요. 붉은색을 넣으셔도 되고, 오렌지 계열을 넣으셔도 되고. 자, 이거는 붓을 지금 톡톡 두드려서 꽃잎처럼 지금 보이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이게 약간 마른 후에 나이프를 이용해서 꽃잎이 뭉쳐서 있는 거를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이게 한 번에 꽃 표현은 다 되질 않아요.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데 여러 번의 손을 거쳐서 또 처음 그림과 나중에 다 마른 후에 내가 더 수정을 해서 그림이 더 느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살짝 그 부분, 주변 부분을 눌러서 꽃잎이 흩어진 것처럼. 한 개를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개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남은 물감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처음에 핑크빛으로 꽃잎이 초벌 색깔이 칠해진 위에다가 연보라색을 섞으니까 그 핑크색 위에 연보라색이 더해져서 색감이 풍부해졌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후에 약간의 마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꽃보라색을 이용해서 나이프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이게 아크릴 물감이 그래도 조금 마르려면 원래는 한 10분 정도 있어야 돼요. 10분 이상. 근데 이게 지금 옅게 칠해서 조금 후면 금방 마를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마른 후에 연보라색을 이용해서 나이프로 꽃잎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음에 팔레트를 또 다 쓴 색을 물을 칠한 후에 그때그때 해주면 이게 일이 덜어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휴지를 이용해서 닦고 원래 이쪽 부분을 아랫부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위를 부분을 칠하고 이쪽 그러니까 이 번호대로 이렇게 사각으로 나눠서 칠하면 처음에 이쪽 부분을 칠하고 나서 마지막 여기를 칠했을 때는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마르거든요. 그럼 그 마른 부분에 다시 또 채색이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쪽 전체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명암을 전체적으로 다 놔버렸잖아요. 나이프를 이렇게 하면 끝쪽에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찍어서 여기를 이렇게 눕혀. 잼 바르듯이 하면 여기를 원래 이게 지금 조금 말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안 섞이는데 살짝 이걸 눕혀서 나이프를 눕혀서 살짝 자, 여기 마른 부분 이쪽에다가 한번 채색해 볼게요. 마르지 않은 부분에는 색이 섞여 버리니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눕혀서 나이프를 질 때 손가락을 밑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되면 물감이 많이 묻죠. 그런 물감을 살살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마지막에 물감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살살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감을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묻어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마른 후에 다른 색깔로 또 채색을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나이프가 아까는 눕혀서 칠했다면 이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도 칠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지금 물감이 적네. 다시 마른 쪽에다가 넣고
이쪽으로 물감을 발랐으면 이쪽 반대편에 물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살짝 칠할 땐 이렇게 요게 동글동글하게 나오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많이 쓸 때는 물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물감 묻히고 이걸 이용해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없는 쪽도 이용해서 나머지 묻은 물감을 전부 다 거기다가 캔버스 위에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묻은 부분에 많이 묻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적게 묻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묻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남은색 물감을 한쪽에. 원래는 이게 이제 다 말라 있을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부분 말라 있으면 이게 물감이 이렇게 그냥 펼쳐져서 채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꽃이 흩날리는 것처럼 보여요. 색깔이 다 칠해졌으면 다시 물을 이용해서 닦고 나이프는 어차피 또 꽃보라색을 이쪽 왼쪽에다가도 채색을 해야 되니까요. 나이프는 안 닦으셔도 돼요. 닦고 다른 물감의 색을 보라색을 지금 나이프로 칠한 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마른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림의 마무리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채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줄 부분에 포인트 주고 꽃잎에 햇볕을 드리워서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나무에도 또 이제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에는 나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밑바탕으로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이프로 여기에 입체적으로 중간색을 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문지르기도 하지만 세워서 살짝 가장 밝은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여기가 지금 이게 가장 어두운 브라운색, 그 다음에 중간 브라운색, 포인트 되는 부분은 베이지색으로 해볼게요. 자, 물감을 나이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끝부분에만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감을 찍고 문지르거나 세워서 채색해 볼게요.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놓고 엄지손가락을 여기 중간 부분을 누르고, 이게 너무 끝부분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칠할 때 여기가 힘이 안 되니까 뒷부분을 받치고 내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우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할 부분에 이렇게.
근데 나무가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그냥 일자로만 올라가면 안 돼요. 약간씩 이렇게 옆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진다고 생각하세요. 나무가 굴곡이 일정하진 않아요. 똑바른 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짝 그 다음에 이 꽃잎 부분에 지금 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는 지난 시간에 물감이 살짝 남은 부분이 햇빛에, 꽃잎이 없는 부분은 햇빛에 하늘 쪽이 보이는 듯한 느낌 주기 위해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물감으로 하늘색을 칠해 놓고 그 위에 다시 여기 핑크색을 또 누를 거니까 그냥 이거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빛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밝은 색을 가지를 이쪽 안으로 놓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쪽에 안쪽에 들어간 데는 군데군데. 끝에를 다 하지 말고 군데군데. 자, 여기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이어진 곳도 있고 끊어진 곳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좀 튀어나오게 해서 가지색이 연한 가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짙은 갈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묻게끔 자연스럽게. 칠하고 살짝 뒤로 물러나서 보신 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칠하세요. 그 다음에 문지를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긁기도 하고 굵은 부분도 상관없어요. 나무에는 이끼가 끼기도 하고 또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색이 바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요. 새순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나무 가지가 원래 색깔이 옅어요.
나무의 몸 부분보다 위에 가지가 원래 10개 되어 있거든요. 색깔이요. 옅어져서 물감을 흐리게 칠하긴 했는데 어두운 부분은 조금씩 눌러주세요. 왜냐면 너무 진하면 밑에는 어두운 색이 있으면은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데 위에 너무 무거운 색이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서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밝게. 근데 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단풍이 든 나무 색깔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고.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사실적인 거를 하려면 나가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느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림이 완성되면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만족도 하게 되고 기쁨도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그림을 택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도 살짝. 왜냐면 여기가 나무가 이 가운데 있는 색이 있는데 위에 가지에도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럼 밑에도 연관성 있게 살짝.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풀에 여기 노란 꽃하고 그 하늘색 꽃을 점으로 찝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봉을 이용해서 꽃잎도 나타낼 거고 면봉을 이용해서 포인트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일 수도 있고 잎사귀일 수도 있고 가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짝. 캔버스의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감이 살짝 이렇게 번지는 느낌을 쓰는 거예요. 이쪽에도 살짝.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편안하게. 근데 왼쪽과 오른꽃이 판에 박은듯이 똑같이 닮아있진 않아요. 어디든지 이게 같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조금은 다르게, 채색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게, 어디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디는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아주 미세하게 묻히려면 물감을 거의 묻히지 않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자로 여기 보면은 갈대처럼 이렇게 살짝 넣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약간 빛을 받은 것처럼 끝에 살짝. 버들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들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많아지잖아요. 한 가지가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게. 이렇게 살짝. 너무 많이 넣어서 풀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시선이 가도록. 자기 그림을 바라보고 이 정도면 되겠어요 하면은 멈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봉을 이용해서 꽃을 이제 해볼게요. 나이프도 잘 닦아다 놓고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물에 만약에 금방 말랐으면 물에다 좀 담가주세요. 그리고 하얀색, 하늘색, 노란색. 제가 아까 흰꽃, 노란꽃 한다고 했지요? 자, 면봉을 잡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짜놨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굳었어요. 굳어있는 것도 다시 짜지 마시고 굳은 것도 덩어리째로 여기에 채색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살짝살짝 자기가 칠하고 싶은 곳에. 크게도 들어가고 작게도 들어가고. 심장립스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꽃을 조금씩 더 표현해 보세요. 올라간 꽃도 표현해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꽃이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잠깐만요. 다 들어가요? 큐. 물이 지어서 있는 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들꽃들이 되게 예쁜 꽃들이 많아요. 이름도 모를 꽃인데, 그래서 들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 들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지금 하늘색 꽃하고 노란색 꽃을 표현해 볼 거예요. 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살짝. 굵게도 찍어보시고 끝부분을 이용해서 살짝. 한 줄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고. 자, 이 윗부분에 하늘색 꽃 위에 하얀색으로 반대편 면봉을 또 이용해서 흰색으로 살짝 제가 본 중에 이 들꽃이 이쁘더라고요. 하늘색 꽃잎에 하얀 꽃술을 가지고 있는 들꽃이에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얀색 부분이 찍히기도 하고 다른 색 위에 하얀색이 찍히게 되면서 여러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벚꽃에 핑크빛 꽃잎이 햇빛에 반사돼서 색이 흰색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얀색이 나무 부분을 이용해서 밑에 꽃잎에도 찍었는데요. 위에 꽃에도 찍어 볼게요. 살짝 손 스냅을 이용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얀 부분에 찍어줘도 되고 꽃이 있는 부분에 찍어줘도 돼요. 가지 뒤에도 숨어 있고 가지 위로도 나오고. 원래 면봉을 이용하기도 하고 손가락 끝을 이용하기도 해요. 손가락으로 터치를 줘서 살짝 칠하기도 하는데 피부로 하게 되면은 손에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손에 묻어가지고 이게 채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면봉을 이용해서 찍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을 듯해요. 선생님도 손도 보호하고요. 차분하게 오른쪽부터 하고 오른쪽 아래 부분. 덩어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덩어리를 그냥 윗부분에 찍어주세요. 물을 이용하게 되면 안 돼요. 물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햇빛 받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물을 하게 되면 여기 원래 본연의 지금 채색된 색깔 위에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덩어리가 나는 깨끗하지 않아서 싫어요. 그러면 빼버리시면 돼요.
정해진 곳도 있고 가늘게 흩어진 곳도 있고 살짝 떨어진 데도 있고 핑크색 부분도 또 하늘색 부분도 보라색 부분도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찍으니까 훨씬 더 간편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찍어야 하냐면 밝은 부분들을 찍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또 채색을 했을 때 이런 밝은 부분들 진하고 중간이 있고 밝은 색이 있었지요. 밝은 부분들을 대체로 찍어주고 가끔 가다가 진한 부분도 찍어주고 필요한 부분에 내가 채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진한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찍어 놓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너무 진한 부분만 있는 것보다. 처음부터 면봉으로 시작을 해서 채색을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면봉으로 채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붓을 이용하시고 나이프도 중간에 이용하시고 나중에 포인트로 면봉을 주시는 게 효과도 효과지만 시간도 단축될 수 있어요. 자, 하얀 부분, 채색되지 않은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오히려 더 밝아 보이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물감을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물감이 더 필요하면 더 튜브에서 짜내서 채색을 할게요. 이 흰 부분을 놔두는 거랑 흰색을 찍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도 색이 한번 묻게 돼야 자연스럽고 캔버스에 물감이 묻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묻은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캔버스에 이 물감이 묻지 않은 부분이에요. 묻지 않고 그 다음에 흐린색, 중간색, 또 어두운 색 그림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여기 또 포인트를 준 데도 있고 그래야만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뒤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쪽은 지금 흰색 포인트가 햇빛 부분이 덜 들어갔고 이쪽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유는 이쪽에서 제가 빛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초록색으로 밑색을 깔았어요. 여기 언뜻 보이는 이 초록색 때문에 핑크랑 지금 보라가 약간 여기가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하늘색 남아 있었잖아요. 하늘색으로도 살짝 넣어도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아까 하늘색 남은 거를 햇빛 부분으로 여기다 넣었잖아요. 살짝 여기도 넣으세요.
근데 이쪽에 5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또 반대편에도 맞은편에도 5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이 들어갔어도 왼쪽에 살짝 몇 개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많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그리고 좀 이따가 여기도 나이프로 한번 눌러줄 거예요. 자, 이 면봉도 여러 번 칠하게 되면 나이프 효과와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칠한 데에다가 계속 칠하게 되면 뭉개져서 옆으로 펼쳐져요. 그러면 그 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여러 번 눌러서 뭉쳐졌죠. 그러면 그 옆에는 몇 개만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서 칠한 다음 몇 개만 바깥으로 나가게. 살짝. 그러니까 한번 찍고 물감을 찍었죠. 찍은 거에서 가운데 뭉쳐지게 이렇게 누른 다음 옆으로 살짝 몇 개만 흩어지게. 이렇게. 뭉쳐져서 칠한 다음 옆으로 살짝 흩어지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뭉쳐져서 한 다음 옆으로 살짝.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가운데 뭉쳐지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살짝. 뭉쳐지고 옆으로 살짝. 캔버스가 보통 커지면 붓으로 원래 그 밑그림이나 초벌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까지도 원래 붓으로 채색을 해요. 그 다음에 우연의 효과나 독특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나이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스펀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면봉으로만 지금 했어요. 나이프도 썼지요. 내 주변에 붓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미술 도구로 활용을 해서.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쪽 부분에 약간의 핑크빛이 더 진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또 노란 것도 들어갈 거예요. 면봉 쓰신 거는 여기 물감이 묻지 않도록 물통에다가 잘 여기다 넣고 다시 새 면봉을 이용해서 여기 노란 꽃으로 포인트 제가 아까 황토색으로 여기다가 일부러 문질렀지요. 노란색 꽃 바탕이 되려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따로 떨어졌다가 먼저 어두운 초록을 깔고 그 다음에 밝은 또 초록을 깔고 그 다음에 위에 다른 색깔을 한번 덧입힌 후에 면봉을 이용해서 흩어진 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꽃잎이. 그러니까 살짝 바깥쪽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피는 걸 군집을 이룬다 그러는데, 군집을 이룬 데도 있고 군집을 이루지 않는 데도 있고, 꽃이 따로 떨어져서. 한두 개씩 이렇게 찍어주세요.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짝 또 하늘색 꽃과 풀꽃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잎사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이 부분에 여기 하늘색이 다 안 들어갔죠? 하늘색을 이용해서 보라색도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뒤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얀색 부분에 같이 함께. 처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꽃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수정이 가능한 게 아크릴 물감이고, 시간을 또 들여서 내가 다른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세우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고. 근데 요 가지가 이렇게 보면 요 끝부분에서 지금 딱 끊기고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핑크로 눌러도 되고, 보라도 눌러도 되고, 하늘색으로 눌러도 되고, 흰색으로 눌러도 되고. 그래서 여기가 가지가, 근데 가지가 끝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작되는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구애는 받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에 요 이렇게 나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문지른 부분이 하나만 여기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나이프 아까 물에 담가놓은 걸 깨끗이 닦아서 여기다가 물감을 하나 넣고 가운데 좀 많이 바르세요. 그다음에 여기 좀 닦은 다음 여기 뒷부분 없죠? 이걸 눕혀서 이거를 이렇게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지금 벌써 면봉은 다 말랐어요. 이게 물을 많이 사용하자면 애들이 금방 말라요. 약간의 면봉을 한 데다가도 이렇게 살짝 문질러도 애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이프가 어려우시면 면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물감을 제가 여기 보라색 옆에 다 칠할게요. 보라색이 남아있는 곳에 하늘색이 위에 지금 덧칠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색 다 칠했어요. 이제 다시 나이프도 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안 닦인 부분이 있으면 물에 담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 쓴 부분도 물로 담가서 굳어진 부분도 이렇게 끼면 다 떨어져요. 제가 지금 이 그림에 여기 지금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이
하얀 캔버스로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지금 그린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늘색으로 할 거냐 아니면 노란색으로 할 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 배경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원래는 이 뒷 배경을 그냥 지금 옐로우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를 그냥 밝게 칠해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둡게 되면 꽃하고 나무 부분이 밑에 부분 이 풀숲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달빛을 받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아침에 본 광경이라 여기를 그냥 밝은 물이 많이 섞인 노랑으로 살짝 칠해 놓을 거예요. 먼저 그냥 여기 이렇게 칠하세요. 자연스럽게. 맺혀도 상관없어요. 흘러도 되고요. 그냥 살짝살짝. 여기는 이렇게 터치만.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살짝. 물방울이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이 안까지 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여기 중간도 그냥 살짝살짝 터치도 해주세요. 자, 지금 물을 많이 타서 노란색을 살짝 했는데 이쪽 느낌하고 이쪽 느낌이 다르지요? 다시 여기 왼쪽도 살짝 물을 한 다음 그 끝부분에 물감을 묻혀서 농도 조절을 하고 한번 칠해보세요. 너무 짙으면 물을 다시 넣어서 물 조절 해가면서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냥 가로로 칠해야 되고 세로로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로로 칠하게 되면 네, 이번에는 우리 꽃에다가 조금만 더 포인트로 힘을 줄게요. 면봉을 이용해서 면봉이 오히려 쉬우실 거예요. 제가 나이프로 자꾸 문질러대면 선생님들이 이게 나이프 아직 강약 조절이 힘드시기 때문에 면봉이 오히려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봉으로 바꿨거든요. 원꽃의 색깔 보라색, 연보라, 그 다음에 이 핑크, 여기 짙은 부분들 있잖아요. 꽃 거기를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뭉치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찍고 많이 찍었죠. 그럼 뭉쳐진 데다 해. 이걸 전체를 칠하면 안 돼요. 전체를 칠하지 말고 살짝 아랫부분을 정하든지 위에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법칙만 지금 기억하세요. 많이 묻은 데가 있고 적게 묻은 데가 있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핑크 부분에 묻은 핑크색과 하늘색에 묻은 핑크색이 다르게 색깔이 컬러가 보여요. 밑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작으니까 몇 개만 찍고 작게 이런 데도 살짝 찍어볼게요. 하얀 부분하고 살짝 겹치기도 하고 나뭇가지 위에 얹기도 하고. 자, 여기는 지금 하늘색이 크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핑크가 올라갈 부분은 어디냐면 흰색 부분의 바탕에 핑크가 있었죠. 거기에 살짝 찍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생뚱맞게 딱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핑크 계열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뭉쳐지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쉽죠? 오히려 핑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찍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여기도 좀 찍어주고. 이걸 꽉 누르게 되면은 진하게 많이 묻어서 진한 색을 바라고, 그 다음에 살짝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손에 힘을 빼고 살짝 내가 물감으로 이용해서 이쪽 보라색이 있는 부분은 좀 이따가 보라가 올라올 거예요. 자, 여기도 보라가 들어올 거고 여기도 보라가 들어올 거고요. 자, 뒷부분에서 살짝 보세요. 그래서 어색한 데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많이 묻기도 하고 적게 묻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물감을 깨끗하게 싹 쓰고 나면 기분이 좋지요. 맺힌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 이제 핑크색을 다 썼어요. 면봉도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게 남아있는 물감이 여기 이렇게 캔버스에 묻게 돼요. 이제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한쪽은 보라색. 이건 연보라색이에요. 이건 라벤더색이고. 자, 연보라로 보라 쪽에 찍어주기.
여기 부분도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살짝만 끝에만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쪽에 보라색 이쪽에 놓은다 그랬죠. 뭉쳐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 돼요. 너무 한쪽에만 뭉쳐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다 흩어져도 안 돼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뭉쳤다가 풀어져야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면봉으로 문질러도 상관없어요. 찍는 것도 있지만 면봉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붓하고는 또 다르게, 나이프하고는 다르게 묶기도 하고 안 묶기도 해요. 이렇게. 충분히 붓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연보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보라색은 살짝 찍었어요. 자, 물감을 제가 아까우면 여기다 그냥 다 칠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꽃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살짝 이렇게 칠해주세요. 핑크색 꽃잎도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서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보라가 이렇게 묻어있죠. 그럼 가끔 이렇게 여기다 찍어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라색도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그냥 쓰세요. 핑크로 찍어도 되고 보라색으로 찍어도 돼요. 그러면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죠. 그 보라 위에 찍어주세요. 왜냐면 한 가지 보라만 보이면 색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보라색을 다른 색도 찍어주세요. 빛이 비치게 되면 원색보다 엄청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요. 빛의 스펙트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런 부분들이 꽃잎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라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핑크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인 햇볕이 앞 잎사귀 꽃잎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꽃잎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늘빛이 나무 사이로 앞으로 와서 보일 수도 있고 뒤에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보라색으로 원래 캔버스 이만한 크기면 못해도 2주에서 3, 4주는 걸려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짧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캔버스가 이거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거에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은데 큰 거에서 시작하면 구도를 잡는다거나 채색에서 힘들어져요. 큰 거는 또 많이 칠해야 되고 구도가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전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나무를 작게 그렸다면 위에 하늘까지 그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무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꽃잎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풀숲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나무 전체를 그릴 건지
아니면 풀숲을 그릴 건지 아니면 꽃을 그릴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나무가 올라가서 꽃잎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잎에 붓으로 터치해보고 나이프도 써보고 면봉우도 써보고 그러려면 꽃잎 쪽을 하던가 풀숲 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에는 면봉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사실은 면봉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나무는 나이프만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봤던 꽃나무를 지금 이렇게 완성해 봤어요. 좋은 시간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